이번 강좌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은요. 국가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다 했어요. 다른 틀을 갖고 있다 했죠. 그럼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있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했습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가장 중요하다 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놨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보면 별표가 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앞에 것이 도시군이란 말은 특광자 시군이죠. 거기에서 뭐 할 거냐? 사업계획입니다. 개발, 그렇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이를 갖다가 집행하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획을 수립하고 뭐한다? 집행.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개발 보존에서 구체적 계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무슨 법이냐? 사업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할 때 이 도시군 관리 내용이 크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계획 제한이 있겠고요. 계획하는 계획 제한이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 제한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계획과 사업을 할 때 이걸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죠. 잘 해야 된다.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 그 다음 용도, 지구의 지정도 할 수도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첫 번째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1차적으로 나눈다 했죠? 이 내용 지금 배워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용도 구역은 수도 개시. 뭐라 했어요? 수도 개시. 몇 가지를 갖다 기점했느냐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죠? 두 번째는 수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랬습니다. 요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생겨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구역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무엇인 사업의 출발점 어디서 출발한다? 기반 시설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반시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기반시설이 잘 됐다면 이제 도시 개발 사업,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이게 보다 굵직한 사업 아닙니까? 별도의 법이 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잘해야 된다 우스갯소리인데 지구단위 계획, 그걸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도 변경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군 관리 내용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설과 이론의 입장이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엑스파일 핵심 체크적 개념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이와 같이 몇 가지가 있다 볼 수 있냐면 과거에 독수리호영제 지구기사지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요게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럼 문제를 갖다 이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왔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놨지 않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변경, 용도구역이니까 가능하죠. 기반시설의 개량, 기반시설 여기 있잖아요. 개량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당연히 되겠죠. 네, 지구단위 계획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보전권역. 자, 자연보전권역을 변경하겠다. 자연보전권역은 어디서 나타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수도권의 규제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 원래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 내용이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느냐? 입안 결정고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입안하게 되면 입안 권한자가 있습니다. 오늘 입안이란 말과 수립안 소리는 같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자는 특광자, 시군이니까 자기 관할 것은 자기가 하야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관, 자기 관할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관할이 어떨 수가 있어요? 걸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와 같이 관할이 걸쳤다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협의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협의를 가져가서 공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할자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걸쳤다는 얘기는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전부터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가 특성상 공도로 위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도로 위반하거나 할자를 뭐 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인접지에 관한 사항이겠죠. 그럼 이때 협의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서 예제 들었던 걸 머릿속에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여기가 서울시 금천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있는 구랑 여기 있는 구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시 경기도 시흥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접지를 갖다가 이렇게 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권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만안구 석수동 같은 경우는 생활권 자체가 안양이지만 안양보다는 서울 쪽에 가깝게 생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생활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서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지사를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할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경우도 보면 자 생활권이 자 안양시하고 시흥시다. 그럼 여기 시흥시 목감동 같은 거 오히려 안양시 생활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뭡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되면 논국이나 이런 데면 여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안양시장과 시흥시장 서로 협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공도나 할자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시도의 경우 자 같은 도의 경우 경기도 있잖아요. 그죠? A의 경우와 이렇게 B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A의 경우는 같은 시도의 경우 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지사가 할자를 정해주는 위반할자를 그 다음 B의 경우는 시도 경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시도 경계에 있으면 누가? 국토 장관이 할자를 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토장관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관할이 아닌 것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국토장관이다 쉽게 해서 국가계획이면 국토장관이 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이면. 그러면 도계획은 누가 해야 되겠죠? 도지사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이나 용도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점이 된다면 청계산을 기점으로 해봅시다. 청계산을 하게 되면 안양, 성남, 서울 그렇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 한쪽만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간에 협의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는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 우리가 이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 군수의 경우도 보면 안양시와 시흥시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제라든가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바로 뭐가 있냐면
국가계획이면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사회계획이 국가계획이 반하더라. 그러면 국토장관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한 내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국토에 직접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다 입안권자가 한마디로 다 누구만 될 수 있어요? 행정청만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입안은 다 행정청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행정청만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나타난 것이 입안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입안을 뭐 할 수 있는 길? 제한. 그 이 입안 제한은 누가 하는 거냐? 주민이 할 수 있어요, 주민. 그럼 주민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자, 그럼 이와 같은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민이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그다음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입안권자한테, 자, 이 입안권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민의 기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입안권자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어요. 자문. 자, 이 전문 가능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처리는 45일 내, 과거보다 좀 빨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60일에는 45일 내 하고 플러스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처리되는 비용 자체를 갖다 묻는 게 아니라 뭐를 묻는 거냐. 자, 이런 입안 과정 속에서 가져가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가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환승을 갖다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1호선과 만약에 8호선이나 9호선 사이에 환승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통로가 없다면 환승 통로를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에서는 그런 하고자 하는 상황이 없다 그러면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이해관계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가서 여기는 통행량이 어떻게 되고 통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여기 만약에 건너다면 사고가 날 것이다. 이걸 갖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 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그 자체에 드는 비용이지 입안에 드는 비용이지 사업에 드는 비용을 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안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안자한테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시에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쯤 하면 스피드 체크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자,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O. 입안할 수 있다면 X요. 입안 제한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연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입안 제한하는 걸 거부했다. 그러면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결국 왜냐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고 가면 좋겠죠. 자, 그러면 X 파일 문제 봅시다. 자, 이거는 역시 학급 문제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행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랬습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자, 주민의 뭐가 필요하죠? 기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해서는 안 되고, 자, 그럼 역시 뭐가 있어요? 4번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되죠. 주민의 기지가 필요하다. 우리끼리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꼭 명심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안권자 했죠. 그럼 이제 입안 절차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일반적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때 도시군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입안 절차를 보면 절차 중에 우리 교재는 두 가지 다 했습니다만 한번 나눠서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기초조사.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이겠죠. 그러나 법에 근거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같은 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추가 조치는 뭐가 있다고 보시면 제일 먼저 토지 적성 검사. 나아가서 환경성 검토. 자,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됐던 기본 계획에서도 추가된 것이 있었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이 토지 적성 검사와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이 제 취약성을 갖다 분석하도록, 제 취약성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이 이 자체가 모두가 생략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두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성 검토만 생략된다. 왜 그럴 수 있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적 평가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랑 틀리죠. 환경성 검토란 건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갖다 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대규모 사업을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초조사 다음에 뭘 할 거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필수적인 거죠. 그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면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다가 모아두게 있어요. 공고부터 하고, 그러다가 14일 이상 열람하는 거예요. 14일 이상 열람하는 거예요. 이 열람 기간 자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열람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60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주고, 그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럴 때는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재공고해가지고 재열람시켜서 결정하는 절차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민의 의견 청취 다음에 뭐가 있냐?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이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반드시 될 것은 용이 광기 부린다. 이렇게 우리끼리 배우시면 돼요. 용광기. 용광기. 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건 주민과 밀접한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역시설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 했으면 입안을 합니다. 그 입안할 때는 자, 여기는 특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입안 기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기는 차등 입안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입안 절차에 대한 개념의 설명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입안도 있고 결정도 있지만 한눈에 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 따로따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게 그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도표가 쫙 돼 있죠. 자, 그래 보면 필수적 절차다. 조사 측량 해야 한다. 문제 풀 때 그 포인트다. 하는 걸 꼭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추가 조치를 갖다 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제 추가 조치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는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토지 적성 평가와 더불어서 재취약성 분석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재취약성 분석까지 포함하는데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지정되고자 하는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대지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이 완료돼서. 그럴 때는 이미 개발이 찼고 나대지 하나도 없다. 개발이 찼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됐다. 잘 돼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이런 난개발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를. 그러면서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고, 환경성 검토가 생략된다. 환경성 검토가 생략되는 건 뭐가 있느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래 보면 제가 교재에다가 환경부 출처를 달아놨죠? 자, 그거 보니까 종전에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보게 되면
환경성 검토, 그렇죠? 그러면 행정계획, 보전, 지역 개발 사업할 때 소규모로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도록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의견 청취다 그랬죠? 주요 내용을 갖다 뭐 한다 그랬어요? 공고하고, 그렇죠? 공고하고 그걸 갖다가 일반인한테 반영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되겠죠. 10자 이상.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서 60일에 반영을 통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다시 공고하고 열람한다. 그 다음 의회 의견 청취 용광기라고 그랬죠? 그 내용을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쯤 하면 스피드 체크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23회 공유주의하던데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입안하려면 해당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냐? 자, 반드시 여기 봐요. 용도 지역, 용과 함께 반드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그러면 어디 의회죠? 지방 의회 의견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에 관한 사항인지를 정확히 본다면 여기 왜 그러냐면 주민한테 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가져가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갖다 처음부터 안 했다. 그럼 무효란 말입니다. 그 무효에 대한 판례 입장을 제가 교재에 주석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도시계획, 현 도시군관리계획인데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안 하면 합리적 조정하는 절차가 빠졌습니다. 중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다.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상급 문제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념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에 위반권자를 지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위반하여야 한다. 자, 틀렸죠. 우리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할자를 정해주는 거랬어요. 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자 협의가 이런데 안 되면 국토장관 할자를 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시흥시와 안양시에 걸쳤다. 그럼 그때는 경기도사가 할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 2번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 없이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그랬죠. 도계획과 관련됐으면 도지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정답은 2번임을 알 수 있네요. 네, 3번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도 도시군관리 위반, 틀렸죠. 위반하는 게 아니라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주민은 위반 제한, 뭐에 대해서? 기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역시 잘못됐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럼 4번 보시면 주민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위원회 자문을 자, 자문은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잘못됐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분명히 잘못됐다는 알 수 있겠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며, 자,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 필요한 건 국토장관이 정한다? 아니죠.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조례로 정해야 될 거죠. 조례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무슨 절차를 했어요? 위반 절차를 한 것입니다. 그럼 위반을 했으면 이제 무슨 절차가 필요하겠죠?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결정권자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반권자를 원칙적으로 배웠죠. 관할,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거다. 인접지인 경우는 협의해서 공동 할자를 정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은 국토장관, 도계획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도 결정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외를 같이 묻겠습니다. 예외를 묶어보니 예외는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다 저는 정의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제가 그 안에다 집어넣는데 원칙이라면서도 같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시장 군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누가 있다? 시장 군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 군수는 지구 기사지 중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때로는 거기와 유사한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수 장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자, 그럼 이와 같이 그 중에 누가 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이렇게 재치껏 공부해도 우리 문제 푸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어요. 원리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렇게 다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국수를 게시하면 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말되죠? 출출할 때 국수를 먹으면 참 좋죠. 그런데 국수집 가면 국수 게시라고 써있는데 국수집 아닌데도 가보면 분식집 가면 국수 게시하면 기분 좋죠? 특히 여름철에, 그죠? 왜? 입이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수를 게시하면 뭐가 즐거워요? 입이 즐겁죠? 그러니까 국수 게시 입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게 뭐냐? 국토장관이 입안한, 자체가 입안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도에 걸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 도시군관리 정할 사업, 그 다음 138조 가지고 하위계획 상위계획 반했을 때 조정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따라간다. 그럼 누가 한다? 직접 국토장관이 한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야. 요거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요거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당연히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요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문제다. 볼 수 있어요. 그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가 계획과 연관된 것만 국토장관이 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거 외의 거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권은 이 사람이 하고 국가계획 외의 거는 누가 되는 거냐? 여기 시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국토장관 거였어요. 근데 지방으로 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소리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꼭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하는 거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계획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한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토장관이 하는구나. 그래서 국수를 게시하면 뭐가 즐겁다? 입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수 게시 입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쉽게 재치껏 공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국수 게시 입 몇 가지? 5가지. 자, 그걸 꼭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줘. 중급 문제죠. 자, 역시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아닌 것.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랬습니다. 자, 국토장관이 해야 되겠죠.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한 도시군관리계 국토장관. 시가와 조정구역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도 역시 뭐와 관련됐으면 국토장관과 관련돼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역시 누가? 도지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아, 시가와 조정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국가, 여기 앞에 있죠. 국가계획과 뭐가 됐어요? 연관.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맞는 소리고, 그 다음 4번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하는 거죠? 아, 요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해수장관. 그래서 정답은 바로 거기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서 광역시장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정비까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해당하죠. 138조. 여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바로 하라 하고서 할 수가 있고, 자기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결정권자가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결정 절차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결정 절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안 절차는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걸 이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제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있는 앞에 것은 입안할 때 쓰는 거. 입안은 뭐가 있어요?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입안을 합니다. 입안할 때는 특례가 있고 기준을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차등 입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협의가 있어야 돼. 협의. 협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경우 있겠고, 그 다음 시도지사가 국토장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장관과 협의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과 관련된 부분에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역시 뭐 할 수 있냐면 같이 협의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협의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국광 두 개라고,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다, 이런 경우. 그래서 되게 규모가 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걸 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최초 도시관계를 입안할 때 미리 물어봐야 되겠죠. 국토장관이 풀어준 대로 나는 이렇게 입안하려고 합니다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강 두 개, 그래서 네 가지가 있지만 그저 두 개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하는 경우에 가져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협의에 대해서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협의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자, 순서는 분명히 공법 시간 무조건 협심의를 했죠? 협심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심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좁아서. 그 이때는 역시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공동심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동심의는 누구랑 하는 거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가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됐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가로구역 같은 거를 배치하는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잘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배치, 형태, 색채 이건 누가 건축위원회가 잘 알죠. 그러니까 둘이 가서 공동심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생략도 가능한 겁니다. 법적 근거, 그래서 경미한 경우나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거나 국방보안상 요청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주민의 의견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이제 결정했으면 그걸 갖다 고시하면 돼. 여기는 결정권자와 고시권자가 같은 거예요. 앞에 도시군관리계획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하고 송부해줘서 공부했죠.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 고시했으면 일반이 모르니까 송부는 필요해. 그래서 일반인한테 열람시키는 거예요.
그럼 열람기관은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왜? 대외적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타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관점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보니까 성격, 내용, 입안권자, 입안 절차, 결정권자, 결정 절차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거기서 나타난 대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에 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